이게 어떻게 해야 돼? 조사. 유튜브에서 만나는 상클 이기호씨,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도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지금 이도성 기자 등장하자마자 우리 네. 가족분들이 이두상을 오. 읽고 잘생겼다고. 이 도성에서 두성 됐다가 두상까지 갔어요. 네, 오. 이도성입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한 날입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또 느낀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JTBC_SANGCL 상클. 그러니까 뭐 쉽게 인스타그램에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면 저희 한글로. 계정이 나오니까 네, 한글로 상암동 클래스를 네, 맞아요.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 많이 팔로우. 오늘도 5분이 팔로잉을 하셨고 그래요? 맞아요. 어제는 35분이 하셨어요. 오, 좋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와. 네.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저희가 이제 그래요? 그 인증차 이벤트를 왜 인스타로만 받았는데 인스타 안 쓴다. 페이스북 난 쓰니까 페이스북으로 요즘은 올리고 싶다. 페이스북 하나요? 약간 연령층도 나눠져 있고 뭐 어.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도 오늘부터는 인증차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색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푸짐한 상품을 우리 뭐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께서 직접 준비하셨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뭐야? 못 가지고 나온 이유도 있어요. 아, 맞아요. 뭐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두상 기자님은 받을 수 없는데 아직. 네. 제가 실물을 저도 못 봤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이 아. 드디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나옵니다. 거의 부지런합니다. 네. 책 제목이 뭔가요?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열심히 썼는데요. 네.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라는 책을 좀 기네요. 썼습니다. 제목이 좀 기네요. 아니 이제 그 이도성 기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퇴사하라고. 회사. 퇴사는 괜찮아 퇴사? 방법이 문제지. 저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뒤에 그림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나오네. 오, 맞아요. 저거요? 저 책이에요. 밑에 아래 있는 분 누가 추천하신 분인가요? 저요. 저기 허지웅 작가님 허지웅 아니에요? 작가님은 저분이? 남성으로 알고 있는데. 저분이 허지웅 작가 아니죠? 작가님이 여장을 해서 같이 찍어주셨어요. 와, 근데 와. 일단 표지 되게 예뻐요. 예쁘죠. 어렵다. 좀 투자를 많이 한 것 저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예. 아니, 그 아니요. 감각적이다, 거의 디자인이. 손 크리에이터가 더 예뻐요. 오. 고마워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퇴사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퇴사에 대한 에세이도 되게 많았었고 네. 퇴사에 대한 책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프로 이직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쳐온 기업만 해도 7개였어요. 와. 일곱 개. 아니 말해줘. 어디요? 그러니까 실명 기업을 말고. 다 얘기해서 아니, 종류 말해서 중에. 상관없잖아요. 말해서 상관없어요. 은행. 그래서 그냥 분야로 네. 얘기하면 은행, 언론사, 그리고 대기업 쪽에서 마케팅, 그리고 공기업 쪽에서 행정 이런 식으로 4개의 분야에서 7개의 직업을 그렇게 많아요? 네, 와. 직장을 거쳤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또 저만큼 또 퇴사를 많이 해본 분이 없지 않을까. 아니, 뭐 7번이면은 사실. 흔치 않지 저는 않을까. 한 번밖에, 2번 했네요, 저도. 저 2번. 그래서 이제 퇴사 이렇게 하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무려 5권을 와. 우리 저희 상클이 여러분들 위해서 손희의 크리에이터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어떤 분께 드리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 유튜브 댓글로 좋은 질문이나 의견 달아주신 분 중에 네. 저희가 5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하는 이야기 관련해서 의견 주셔도 좋고 아니면 상클 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그동안 생각해 오셨던 것들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달면 뽑아주나요? 저도 이 두 성 안 됩니다. 저 지금 달 거예요. 저도 이거 안 달 뽑으면 거예요. 되잖아요. 안 뽑으면 되잖아요. 안 뽑아주면 되잖아. 근데 뭐지? 지금 우리 분위기 너무 화기애애하다고 네. 아설님께서 또 이렇게 달아주셨고 썰림이구나. 저 이거 너무 읽고 싶어서 하나만 읽을게요. 네. 연진님이랑 성민님, 이도성 기자님 때문에 들어왔는데 맞아요. 김하은 앵커님으로 갈아탄대요. 아. 저를 더 좋아해 아주 주신대요. 필수적인 댓글이었네요. 이분들이 아까 제가 그 틱톡 라이브 할 때 계시다가 아, 넘어온다고 그래요? 하시더니 진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희의 크리에이터가 너무 긴데요, 손희의 크리에이터? 희애님이라고 할게요. 희애님. 희애님이 네. 프로 이직러예요. 근데 맞아요. 이게 요새는 이직이 흉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희애님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자기의 어떤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에 점점 맞춰가서 지금은 굉장히 최적화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방송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사직서 사실 가슴속에 뭐 직장인을 품고 있다 하지만 요새 사실 전자로 하니까 품고 계십니까? 종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갑자기 네. 근데 이런 퇴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 책까지 냈냐 싶은데 이 퇴사할 때 가장
본인의 경험에서는 내가 이래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좀 그런 결심의 순간들, 그러니까 왜 그게 트리거가 뭐 있었어요? 사람마다 아, 다르겠지만 맞아. 그래도 어떤 경험상. 순간에 여길 나가야겠다고 느꼈어요? 사실은 좀 더 성장하고 싶다는 동력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됐던 포인트이기도 한데 네. 단순히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만으로는 퇴사를 좀 결정하기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되게 감정이 갑자기 나보고 퇴사해라라고 이렇게 엄청 푸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 이게 내가 감정적인 요소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이성적으로 회사를 할 때여서 퇴사를 한 거인지가 되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감정적인 요소가 좀 크면 나중에 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요소들은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거에서 시작한 게 이 책이었고 제가 실제로 퇴사를 할 때는 성장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퇴사를 했지만 네. 지나서 보니까 사실은 또 이직만이 답은 아니었으나 그때는 좀 이직을 해야만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직을 했다. 맞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퇴사라는 게 뭐 저도 뭐 회사를 옮겨봤지만 이게 행선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든 경우에 행선지가 정해지신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좀 마음이 어땠나요? 어떤 마음으로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용기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이 불안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항상 얘기하는 레퍼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재테크에서도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이리스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퇴사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재테크처럼 생각을 하자. 내가 이제 지금 이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물론 보장된 수익은 아니나 수익이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 약간 투자의 개념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불안감도 좀 잠잠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그러니까 6번 옮겨서 7. 그렇죠. 근데 7개를 다닌 거죠. 그럼 6번 옮기면 사실 한 곳에 좀 정착 못하고 너무 자주 옮겨다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따가운 시선도 그쵸, 있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어요. 맞아요. 많았어요. 어. 특히나 제가 최종적으로 모든 회사를 다 정리하고 프리랜서가 됐을 때 이제 너튜브에다가 여러분 저 이제 이렇게 이제 경력을 마치고 프리랜서로 생활을 시작하려 합니다라고 네.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악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느냐. 끈기가 없다. 그렇죠. 사회 부적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맞아요. 근데 그 영상을 올렸을 때가 이제 불과 한 4년 전쯤이에요. 근데 한 4, 5년 사이에 이제 엔잡러라는 단어도 굉장히 통용이 되고 엔잡러. 그렇죠. 이 세상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과는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 맞아. 오히려 이 부분이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성장에 대한 욕구라고 본인 경험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책에도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퇴사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정이 아니라 이건 진짜고 여러모로 계산해봤을 때 해야겠어라고 타이밍을 좀 잘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해놓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놨을 때 그때가 내가 퇴사할 수 있는 때 뭐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뭘 해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무턱대고 퇴사를 하기보다는 이직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타겟을 하는 목표 회사에서도 전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뭐 필수적인 조건 충족하시고 그리고 서류 정도는 통과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가령 제가 또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창업도 무턱대고 퇴사를 하기보다는 요즘은 또 그 창업 관련해가지고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또 지원 사업에 내가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합격한 다음에 그렇죠. 사업에 대한 그림도 또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의 밑바탕 준비는 해놓으시고 뭐 또 자격증, 전문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도전하면서 퇴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도전하려고 퇴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막상 퇴사해서 보니까 이 시험이 나랑 안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제가 얼마 전에 또 합격을 했던 공인중개사 그쵸. 시험이랑 예를 들어본다면 사자 다셨네요. 그렇죠. 제가 또 사자를 달지 않았습니까? 사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하겠다고 도전하려고 퇴사했는데 막상 저랑 시험이 너무 안 맞아. 그럼 저는 직장도 잃고 제가 하려고 했던 시험도 저랑 맞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1차, 2차가 나뉘어져 있다면 적어도 1차는 합격을 하고 퇴사를 한다거나. 약간 대수혜진을 치고 딱 퇴사하고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그 회색 기간이라고 할까요? 퇴사 준비도 하면서 어쨌든 이것도 도전하면서 1차 맞아요. 정도는 시험 붙고 맞아요.
때려쳐라. 뭐 이렇게 물론 되겠네요. 방법은 많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맞지 덜 않을까. 불안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 지금 저희가 중간중간에 댓글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네, 저 5분 지금 뽑아서 책을 드립니다. 이미 너무 좋은 댓글 많이 그래요?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열심히 나누실 때 다 네. 캡처를 하긴 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조금 몇 가지만 소개를 네, 좀 네. 해도 좋아요. 될까요? 일단은 성민님, 사회가 바뀌면서 아직 이직은 따가운 시선보다는 본인의 밸류를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인 추세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직이 더욱 활성화되는 문화가 정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크리스틴 더 무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 것 네. 같아요. 근데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정년 퇴직하고 몇십 년 재직 이런 얘기에 감동하고 존경을 보내고 하던 이야기는 이제 올드한 꼰대적 사고로 치부되는 시점이 돼버렸군요. 그런 말씀이네요.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 책 읽고 사고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라고 오. 되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멋있으세요, 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20대 초반이시고. 아무튼 네. 연세를 저희가 나이를 모르니까.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의견 많습니다. 좋은 의견 많고 이제 상클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상클 덕분에 아침마다 밝은 기운 받고 힘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다시 보기로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꾸준히 상클 2교시 보내주세요. 진정님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맞아, 이런 다시 보기 댓글 보시는 이따 분들 끝날 때쯤 뭐 발표를 하든지 네. 따로 이제 손희애님이 뽑든지 해서. 그렇죠. 저희가 한 명씩 뽑고 희애님이 2명 뽑는 걸로 아, 할게요. 좋아요. 자, 도성 기자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직접 한 번에 이직을 한번 해봤지만 네. 궁금한 질문 있으면 한번 좀 해주시죠. 근데 사실 퇴사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 곳을 정해놓고 이제 한 달 정도 쉬기는 했지만 네. 방금 제가 이 질문 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직 아니면 퇴사를 결심하는 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퇴사할 때 뭐 이건 꼭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잠깐만, 그때 우리 결혼식 축의금 받고 퇴사한 거. 아 맞아요. 맞아. 4주 만에 결혼식 하자마자 4주 만에 퇴사.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혼여행 되는 갔다 거. 오자마자.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 그건 아니죠. 맞아요. 맞아. 이두성 기자가 입사한 지 몇 달 안 돼서 받으셨다고 또 맞아요. 논란이 있던데. 6개월 만에 결혼해가지고 저도. 하지만 다니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갈 곳을 정했든 안 정했든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일단은 하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필수적인 거라기보다는 하면 좋은 것이 우리가 컴퓨터를 대부분 이용하면서 다니잖아요, 회사를.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삭제 아, 그렇죠. 너무 중요하긴 꼭 합니다. 해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네. 갑자기 받아 왜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는 왜 거예요? 적으시는 거예요? 받아 적으시는 비가우징이라고 하죠. 아예 하드를 다 없애버려야겠어. 아니 안 그래도 그 아설님께서 아까 이렇게 꺼내셨었잖아요. 네. 그때 이가요 앵커 퇴사하냐고 아이. 가지 말라고.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데가 같은데. 없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퇴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어가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함께했던 동료들한테 진실된 인사를 드리는 거. 아 이거 진짜 맞아. 중요한 것 이거 같아요. 근데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아 근데 진짜 해야 돼요. 이도성 기자는 워낙 쾌활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아니, 근데 지금도 막 많이 연락하고 회사를 있잖아요. 옮겨도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그래서 만날지 사람 모르겠어요. 인연이 저는 퇴사할 때 그 전 회사 퇴사할 때 물론 회사에서 인사했지만 못 만난 분들은 다 일일이 개인톡으로 보내고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 그나마 좀 덜 어색하더라고요. 희애님은 좀 팁을 구체적으로 주신다면. 실제로 제가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퇴사를 하지 말고 좀 시끌벅적한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퇴사도 어쨌든 하나의 졸업식처럼 본다면 우리가 또 졸업식 치고 졸업식. 조용한 졸업식 없잖아요. 네. 막 엄청 다 축하해주고 너의 또 다른 성장, 또 다른 시작을 축하해라는 분위기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분위기상 아직 그게 좀 많이 어렵기는 맞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막 여러분 퇴사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그동안 감사했어요 정도 인사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저도 이렇게 작은 커피를 하나씩 돌리면서 그래요? 네, 그동안 감사했어요. 뭐 혹시 제가 좀 섭섭하게 해드렸던 거 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웃음으로 건네면서 몇 분 정도한테 퇴사를 돌리신 했었던. 거예요? 저는 팀은 건네고 그러니까 돌리고 한 인- 100분, 200분 되는데 다 돌리면 쉽지 않으니까. 쉽지 100만 원씩 않죠. 썼으니까. 쉽지 않죠. 아.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인사만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쿠키나 이런 걸 이렇게 좀 그렇죠. 팀 정도는 같이 매일 부대꼈던 사람들한테는 또 그쵸. 돌리는 것도 맞아요, 나쁘지 맞아요. 않겠네요. 맞아요. 하지 말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가 보통은 폭로를 하고 나가려는 분들이 아이고.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잘못된 거를 불만에 대해서. 이러지 마라. 네, 그러니까 뭐 혹은 내가 여기서 들었던 뭔가 이 회사의 고발 비리 뭐 이런 걸 내가 터트리고 가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네. 잠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아, 저희한테 메일로 제보를 해주세요. 메일로 제보를. 주시면은 제가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비리라면 제보를 해주시고요. 네. 그냥 사소한 그런 터트리고 싶었던 것들이라면 네, 불만 나중에, 정도. 네, 나중에 이직할 때 또 평판에 음. 네, 굉장히 스크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고구마 답답이 같은 결론입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 좋다라고. 아니, 왜냐면 사실 퇴직한 선배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희애님 말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여기 실제로 어떤 분이 저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전 말도 없이 도망을 쳤거든요. 이 말 들으니까 인사는 다시 해야겠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좀 드는 생각이 뭔가 갈등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퇴사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네, 들긴 맞아요. 하네요. 어렵죠. 그럼에도 어렵죠. 조금 노력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또 같은 맞아요. 회사에서 네. 만날 수 있는 맞아요. 네. 실제로 저도 마지막 직장에서 좀 껄끄러웠던 직원들도 있었으나 어. 그 분들에게도 우리 일명 자본주의 미소라고 아, 하죠. 네, 감사했습니다. 뭐이 정도는 하고 나왔었던 입만 기억이 웃고 있어요. 눈은 네, 웃지 않는. 맞아요.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 나중에 퇴사해보고 근데 좀 내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나? 맞아, 그런 맞아. 고민하는 것보다 맞아요. 한번 자본주의 미소 지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진짜 아니. 좋더라고요. 어떻게든 한번 만나더라고요. 진짜 사람 인연이 여기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도비 is free. 도비 배경 화면을 해놓는 건 안 되겠죠? 아, 실제로 정말 그거 별거 있잖아요. 아닌 것 네, 같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놨다고 어. 이직할 회사에 소문을 낸 거예요. 안 좋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뭐 소송이 되고 이럴 수는 맞아요. 없지만 네. 그걸 본 상사가 좀 이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치. 우리 회사를 떠나는 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회사가 하필이면 또 같은 직종의 계열, 그 계열이어가지고 좁아가지고. 소문을 좀 안 좋게 내셨다. 그 뭐 인터넷에 보면이 사이다 썰, 뭐 퇴사 사이다 맞아, 썰이니 맞아. 해갖고 이제 회사 데이터를 뭐 잠그거나 지우거나 하는 경우도 뭐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사실 법적 조치가 맞아요.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 회사의 어떤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거는 꼭 반드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KK님 이직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퇴직이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면서 좀 더 도전해볼 걸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지금 요 질문에 요 코멘트 이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네. 건데 딱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떤 준비가 없이 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거꾸로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어떻게 찾고 준비해야 될지 그것도 좀 팁을 좀 주시죠. 저는 요즘이 진짜 딱 이직하기에 퇴사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나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랑 커뮤니티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본다거나 혹은 요즘은 또 재능 기부 사이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분야에서 직접 나의 재능을 팔아보는 거예요. 뭐 공짜로 그냥 기부를 해도 되는 거고요. 뭐 클래스 같은 거,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그렇죠. 아.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이 분야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지. 그렇죠. 실제로 그냥 기부만 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또 막상 돈을 주고 팔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없을 수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죠. 그 말인즉슨 내가 도전하려고 있는 분야에서 나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닌 아닐 거인 수도 거죠. 있겠네요. 그런 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환경 요건이 요즘 확실히 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실제로 제 지인도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셔서 뭐 네트 클래스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뭔가 수공예 이런 네. 거를. 근데 막상 또 클래스를 열어보시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미리 좀 가늠을 해보시면 훗날에 좀 도모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미리 가늠해 보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을 거를 좀 해보고. 많이 찾아봐서 네, 뭐 예를 들어 카페를 창업하고 싶으면 그렇죠. 뭐 주변 지인 중에 뭐 건너서 카페 하시는 같이 분 일을 좀 도와보든가. 맞아요. 도와보고 뭐 이렇게 알바를 주말에 해보는가. 그렇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퇴사 파트 마지막으로 네. 아무리 퇴사를 하고 싶어도 무턱대고 나가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퇴사 이후에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해야 될 거 딱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퇴사 자체를 함부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사를 한 번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 두 글자는 늘 그쵸. 우리 직장인들의 왜 마음에 갑자기 왜? 아니 아까랑 이렇게 반응이 말하는 사람들이 꼭 생각해봤고 그래요? 해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퇴사 못해요. 오히려 퇴사할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오래 맞아, 다니고 맞아. 맞아. 진짜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다니다 나가시더라고요. 네. 저 퇴사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막 부장
과장님까지 가고 아우 저는 퇴사는 한 번 생각 안 해봤어요 하는 분들이 갑자기 조용히 어느 날 소리 소문 그럼 저는 다른 부장님까지 회사가 갈 수 있고. 있겠는데요. 조용한 퇴사를 일단 선택하시고 김하은 살아주시고 앵커는 부장까지는 가겠네요. 아무튼 네, 팁을 주세요. 그래서 네, 퇴사 자체를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어. 퇴사를 할 때에도 뭐 예를 들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거나 아. 방법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방법이 문제지라고 제목을 정했던 거기도 하고요. 방법을 알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거듭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거나 그 다음을 준비하는 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거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행 연습 참 그거 중요한 거 같네요. 진짜 중요해요. 어떤 분이 마지막 직장에서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한 동료에게 구구절절 예쁜 편지지에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간곡하게 마음을 전달하고 나온 기억이 여전히 통쾌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언젠가는 아니 곧 다정한 편지글을 다시 보내려고 다짐을 해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 크리스틴 더 무디님께서 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어느 정도는 용서가 되신 것 같아요. 아, 자,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머니 클래스를 책임지고 있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책이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라는 책이 곧 나옵니다. 네. 5분 뽑아서 저희가 유튜브 댓글에서 뽑아서 저희가 책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평소에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모두 좀 느껴지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새해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도 다 설정을 하셨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프로 엔잡러 희애님의 그 재테크 방법을 맞아요. 조금 더 아 들어보려고 이게 합니다.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재테크. 우리 일단 올해 추천하는 재테크. 그러니까 저 막연하게 금리가 높으니까 아. 저축. 저축 아니면 예금, 좀 적금. 투자? 투자. 뭐. 네, 어떻게 갈까요? 일단 저는 저축, 그러니까 비축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비축의 하고요. 시대. 혹시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아 점심값이 점심 물가 올라가고. 오르고.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 만 오늘 원으로 도시락에 밥을 못 먹어요. 아, 요즘에. 네, 맞아요. 아까 도시락에서 순댓국이 나왔죠. 특이 13,000원입니다. 곰탕 15,000원. 맞아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4명 먹으면 6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비축을 해야 되고 요즘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야, 너 무지출 챌린지 며칠까지 해봤어? 이런 얘기가 오. 오간대요. 무지출 챌린지?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무지출. 네, 지출을 하지 않는 기간을 누가 오래 하냐 이거를 정말 재미로 챌린지를 이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들 돈을 좀 쓰지 않고 비축하고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물론 투자를 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 어떤 거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할까라는 시기로 꼽는다면 저축의 시기, 저축. 네 비축의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아끼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우 저도 아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희애님은 주식 투자를 되게 진심 어린 표정, 저도 진심 어린 네. 목소리로 네네. 돈 좀 아껴야겠어요. 네. 무슨 약간. 아우. 아무튼 그래서 희애님은 그 뭐 저축 비축의 시대라고 하셨는데 네. 투자를 뭐 따로 하는 건 없나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요즘은 특히나 뭐 주식 이런 것들은 거의 일부러 또 안 안 하고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더더욱이 제가 좀 여유 돈이 되면은 저한테 자기 개발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개발을 네.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그냥 팔자주로 살아보고 있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내가 정해진 300만 원이라는 수입 내에서 모아봤자 티끌이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를 개발하는 거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내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플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도 따시고.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특히나 프리랜서니까 어. 자기 개발하는 게 또 결국은 수입, 뭐 이런 비축이 더 가능해지는 그런 확률을 만드는 거니까 자기 개발을 쏟고 있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만큼 네. 부동산 공부를 또 부동산 또 2, 3년 뒤에도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네, 네.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여러분께 쏟아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뽑아 먹어야겠네요. 네, 부동산도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공부도 이제 돈이 드니까 사실 뭐 교재도 사고 강의도 들으려면 맞아요.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테크 하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재테크의 뜻과 정의, 예시가 궁금해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올라와서 이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게 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도 아니죠. 한 6개월 전만 해도 네. 재테크 하면은 당연히 투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투자만 재테크가 아니고 돈을 모으는 것도 재테크고요. 우리가 이제 머니 클래스에서도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가계부를 쓰는 것도 재테크예요. 그냥 돈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일조를 한다?
내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모든 것들이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일상의 모든 것들이 재테크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하나하나 좀 더 행동을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거창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가계부 쓰는 것부터 그리고 우리가 런치 인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푼돈 아끼는 것부터 뛰어드시면 그게 다 재테크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테크 좀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그 테크를 뒤에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합된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쵸, 그쵸. 우리-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저도 요즘에 뭐 워낙 물가가 올라서 아낀다고 아끼는데 어제도 아침 고민한 게 보통을 먹을까 특을 먹을까 3,000원 아끼는 건 막 고민을 하다가도 네. 막상 또 돈 쓸 때 되면은 그냥 수십만 원짜리 그냥 갑자기 딱 써버리고 어. 요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플렉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이런 소비에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있을까요? 좀 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먹는 덜 걸 쓰셔야 될것 먹는 걸 같아요. 줄여야겠네요. 아니 그때 저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2개를 먹더라고요. 맞아요. 햄버거 2개 감자튀김도 드셨어요? 2개. 감자튀김 맞아요. 아니 농담이고 이제 가계부를 쓰라고만 하면 되게 네. 막연하지만 요즘 어플도 너무 잘 돼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 가계부 내에서 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오. 그거를 그냥 이번 달에 얼마 써야겠다 이렇게 통으로 정하는 거 말고 카테고리로도 정할 수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식비는 진짜 포기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문화비나 뭐 혹은 다른 분야에서 좀 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까지 좀 상세하게 예산을 짜면 확실히 비용 아끼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부업도 굉장히 많이 아, 하시죠. 부업 맞아요. 부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생각하시는 부업 하면 뭐 어떤 거 있어요? 저희는 근데 겸업이 안 되시니까. 직장인이라. 허가를 받으면 그래도 되는데, 생각하시는 네. 거. 저희 얼마 전에 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오, 네. 그 PD님이 굿즈를 제작해가지고 맞아. 라이브 팔았잖아요. 커머스로 쿠팡 라이브 커머스로 소셈이. 판매를 했었어요. 네. 그건 그런 되게 좀 것도 그러니까 전문적인 작업이다, 그렇죠? 네, 근데 굿즈를 만들어야 요즘 되니까. 사실 뭐 이모티콘이나 자기가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만드는 걸 하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히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도 부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것도 막 어렵진 오,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번역 같은 거 부업으로 주말에 하시는 분도 오.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고퀄리티 부업이네요. 정말, 예.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직장인 부업 이렇게 하면은 블로그가 제일 많이 검색이 블로그. 돼요. 블로그 맞아요. 근데 블로그를 몇 개 글을 올렸을 땐 당장 돈이 안 돼서 맞아요. 이렇게 힘이 풀리네 이거 할 맛이 안 나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쌓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블로그를 하실 때 하나를 연결을 지으면 너무 좋으신 게 뭐 쿠땡 파트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말하세요, 유튜브니까. 쿠팡이 괜찮아요. 네.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어. 같이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예를 들어 제가 뭐 가령 마스크 스트랩을 소개를 해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소개를 했을 때는 블로그를 누군가 나를 조회해줘야만 그 조회수로 수익이 그렇죠. 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쿠팡 파트너스 등등,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익 쉐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겸하면 어. 내가 마스크 스트랩을 소개를 하면서 쿠팡에서 판매하는 그 링크를 거기에 달아요. 그러면 그 링크를 통해서 판매가 되면 일부 뭐, 수익을 받는 네, 5%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꽤 높은 비율로 약간 러닝 개런티 같은 거네요. 쉐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업을 신기하다. 하시더라도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제 같이 결합을 하시면 더 큰 수입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블로그를 운영하면 그런 마스크 스크랩 업체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쿠팡이랑 계약을 하는 쿠팡이랑? 거예요. 쿠팡이랑. 네, 그래서 쿠팡 중에서 내가 원하는 마스크 스트랩 링크를 따가지고 그 링크를 내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걸어두면 누군가가 구매만 해주면 무조건 쉐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너튜버다 보니까 네. 제가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할 때 제가 쓰는 거는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링크를 달아두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매를 해주시면서 물론 당연히 기재는 하죠.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이제 소정의 수익이 저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부업. 근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쓸 때는 돈을 주고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돈을 주고 사시는 거고요. 저는 그 링크를 걸 때에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쿠팡 파트너스랑은 미리 계약을 하는 계약을 하고 거죠. 그렇죠. 우리 블로그 운영자가 아무나 계약할 수 있어요. 오. 신청만 하면. 신기하다. 근데 그래서 뭐 그 약간 이런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쿠팡도 있고 맞아요. 네이버도 있고. 근데 요거별로 거기서 떼가는 수수료도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잘 알아보고 자기한테 제일 적합하겠다 싶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엄청 빨리 갔네요. 우리 하은 앵커 지금 접속한 유튜브님들 유튜브 접속한 유튜버님들 네. 그 댓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네. 무조건 뭐 돈 많이 벌기, 뭐 이번에 뭐 100만 원 모으겠다 이런 거는 약간 현실성이 없을 수 있어서 그쵸.
좀 현실적인 재테크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그 통장 그 뭐지 재밌게 막 캐릭터 같은 거 키우면서 하는 그런 네네네네.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획을 잘 세울지 지금 이제 설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네. 설날에 한번 또 다시 계획 세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아직 새해죠. 아직 새해가 음력 남았어요. 새해가 더 세일을 네, 맞이할 수 아직 있어요. 12월이죠. 네, 네. 늦지 않았습니다. 기획 한 번 더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좀 결합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달마다 저축액을 좀 다르게 하면 좋습니다. 맞아. 이 얘기를 너무 좋았어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좀 하나의 팁을 얹자면 어. 우리가 한 해 목표를 나 올해 돈 많이 벌어야지. 나 올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 열심히가 어떤 의미이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대체 얼만큼 번다는 건지 맞아요. 되게 모호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실 때는 무조건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로. 기간 그리고 금액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설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나 올해는 1,200만 원을 꼭 모을 거야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달마다 다르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야겠구나. 대략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럼 그 100만 원 선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달마다 언제가 좀 여유가 있는지, 언제가 좀 빠듯한지 이거를 가늠해가지고 저축액도 조율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금액 목표를 숫자로 세워놓으면 그럼 난 투자도 관심이 있는데 그럼 내가 저축액을 1,200만 원으로 세웠으니까 이 정도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모호하게 세울수록 실패할 확률도 크고요. 반대로 성공할 확률도 커집니다. 뚜렷하게. 네, 기간과 금액, 그러니까 숫자로 구체적으로 세워라. 맞아요. 오케이. 막연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 시간이 벌써 9시 25분이 지나고 오, 있습니다. 맞아요. 엄청 많이 걸렸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당첨자를 발표를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 전에 오늘 브라질에서도 와주셨고. 그래요? 네. 와.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그리고 아니, 방금 영어 산타 할아버지 하신 거예요? 같았어요.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해야죠. 왜? 오브리가또. 오브리가또. gracias 모르겠다. 앙드레 브라질리에. 그래서 브라질에서 오셨네. 자꾸 우리가 브라질리에 작가님, 네. 네네. 브라질에서도 와주셨고 중국에서도 와주셨고 막 진짜? 영어 댓글도 오늘 이거 달렸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틱톡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설명했는데 거기서 들어오셨나 보다. 네, 틱톡에서 저 때문에 오신 것 오셨죠?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다시 나가실 수 있으니까 자제해 주세요. 오늘 실제로 이두성 기자님 때문에 틱톡에서 들어왔다가 저로 갈아타신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 그게 중요하네요. 이두상 기자님한테 오신. 우리 소니 크리에이터께서 이제 다음 주에 책이 나온다고요? 맞아요. 월요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우리 샹클 식구들한테는 또 먼저 선물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어가지고. 여기 사진 한번 피디님 네. 띄워주시면 빠밤. 마지막으로 사진 띄우고 네. 와우, 멋있습니다. 퇴근 저예요, 저. 퇴근 방문. 퇴사는 괜찮아? 회방 사법 느니 괴문 찬재야. 네. 이 책을 이제 5분께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이분 뽑히신 분들은 이메일 jtbc_live jtbc.co.kr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jtbc_live 같이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jtbc.co.kr로 성함과 전화번호, 주소를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 창에 네. 상암동 클래스 계정으로 어디로 보내주셔야 되는지 한 번 더 주소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참고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면 꼭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본인 인증을 위해서 유튜브 채팅창 화면을 캡처해서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부터 한번 뽑아도 되나요? 네. 저는 아까 못 보셨어요? 크리스틴 더 무디님. 크리스틴 더 무디님. 크리스틴 더 무디님 아까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맞아요. 또 예쁜 편지지에 이분 전 직장 동료께 써보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도 좋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열심히 근속한 게 미덕이던 시대에는 여전히 지금도 미덕일 수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자주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사람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은 이젠 시대 차구적이다라는 취지의 네.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리스틴 맞아요. 더 무디님, 저는 이분을 뽑겠습니다. 메일 네.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님 먼저. 저부터 뽑을까요? 네. 저는 사실 저는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상클에 대해서 이렇게 네. 써주신 분 진정님 JINJUNG 상클 덕분에 아침마다 밝은 기운 받고 힘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다시 보기로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꾸준히 상클 이글씨 보내주세요 해주신 분. 네. 사실 너무 많았어요. 아침밥 먹으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다. 이것 때문에 상클 덕분에 화가 가라앉는다. 오늘 되게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대표로 진정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화가 좀 진정되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이도성 기자랑 저도 네, 브라질로는 국제우편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분으로 이 해주세요. 브라질 국적이라고 하셨는데 이분 한국 분, 아 그래요? 예. 한국 성이 아까도 진짜 한국 분인 좋은 것 거 있어. 같은데 네. 저는 지금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막간 이용해서 소니의 크리에이터의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제는 책 다음 주에 나온다는 거 한번 확인해 아, 주시고요. 네. 네. 희애님이 먼저 고르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을 고르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두 병. 일단은 버터 2022님을 우선 오. 골랐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퇴사 고민이 되게 많으셨는데 얘기를 듣고 좀 합리적인 방법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쳐 주셔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버터 2022님. 맞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선정을 했는데요. 네네. 네. 아까 이분이요. 권종근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상클에서 또 이제 머니 클래스 통해서 금융 정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장은 용도별로 그리고 카드도 생활 패턴에 맞게 그리고 투자도 자신이 아는 것만 이렇게 잘 실천을 해야겠다라고 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머니 클래스랑 또 잘 맞는 댓글이 아닐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네. 권종근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저만 이두현 남았네. 기자가 마지막 한 분 저만 뽑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성민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분이 안 그래도 제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분이 성민님이 아까 틱톡부터 와주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네. 성민님. 성민님. 제가 성민님. 댓글이 여기 있어요. 네. 한님이 그럼 괜찮아요? 읽어주세요. 네, 감정과 이성 그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둘 다 고려해야 더욱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퇴사나 이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이직이나 퇴사는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의 밸류를 높이고 인정받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와. 이제 이 책은 홍성민 거다. 하하 이렇게. 이 홍성민님이군요. 받으실 성민님. 거를 남기시죠. 예상하셨어요. 성민님.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틴 더 무디님, 진정님, 버터 2022님, 권종근님, 그리고 홍성민님, 성민님 이렇게 5분 지금 자막에 나가는 JTBC_live at jtbc.co.kr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신간 아직 나오지 않은 시중에 풀리지 않은 이 책 따끈따끈한 책을 직접 우편으로 그리고 실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그 댓글이나 아이디 인증을 꼭 해주셔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소니의 크리에이터님도 오늘 퇴근 늦게 2시까지 함께해서 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퇴사,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아주 가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서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명한 퇴사 방법부터 새해 실천하면 좋은 재테크 방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상클 이제 2교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상클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네. 그럼 이제 오늘 손예님이 오늘도 하면 저희가 상클하세요 좋아요.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선창을 해주십시오. 네, 네. 선창해 주시죠. 할게요.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비 오는 오늘 안녕. 부산 생기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I love you.